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순환기내과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100세 시대 혈관을 지키자 하는 그런 주제로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흐릅니다. 이 피가 전신으로 다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심장에서 이걸 박출해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심장을 갖다가 말씀하기를 엔진이다. 아주 중요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보통 크기가 자기 주먹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여러분 주무실 때도 뛰는데 10만 번 정도 뛰는 거죠. 2017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 원인을 보면은 이래저래 어떻게 보더라도 암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뭐 암은 종류가 워낙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네 번째는 이제 폐렴 이렇게 염증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사망 순위가 되어 있는데요. 혈관 질환의 심장 질환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내 혈관 질환은 실제로 보면은 우리 부산 지역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노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 심내 혈관 질환에 의해서 오는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또 이것의 특징 자체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서 갑자기 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예고 없이 오고요. 남겨진 결과 후유증이 아주 심각한 그런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에 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으면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 친구들하고 또 이별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죠. 이 심내 혈관 질환은요, 한 번의 발작으로도 치명적이죠. 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심내 혈관 질환, 이 순환기계 질환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허혈성 심진질환이나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이 있고요. 뇌졸중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은 이런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동맥경화증과 등의 어떤 선행질환을 총칭해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심내혈관 질환은 요즘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의 어떤 발생 기전을 보면 이게 다 동맥경화라는 사실이죠. 그럼 동맥경화증이 뭐냐? 우리가 이빨을 닦지 않으면 치석, 플라그가 끼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지방식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동맥경화성 플라그라는 게 이 혈관에 끼게 되는 거죠. 그렇고 혈관이 쌓입니다. 쌓이다가 여기에 딱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관이 정상 혈관처럼 보이다가 혈관이 이런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면은 아주 딱딱해지고 좁게 되는 거죠. 그러다 혈관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혈관 질환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수도관이 정상인에 비해서 녹이 많이 썰어서 수도관이 좁아지는 경우와 아주 똑같습니다. 이 혈관을 한번 보시죠. 오른쪽에 있는 혈관은 정상 혈관은 태어날 때 혈관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면은 혈관은 녹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쇠집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또 뭐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그러다 고혈압도 오고 당뇨병도 오고 이런 위험 인자가 자꾸 많아지면은 이렇게 혈관이 자꾸 동맥경화성 플라그가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우리 동맥경화증의 어떤 주요 증상을 갖다가 보실 것 같으면요. 처음에 어지럽죠. 뇌로 머리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어지러워요. 그러면 일시적 뇌혈 발작이라는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뇌혈관이 막히면 우리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에 좀 힘이 빠지고 심하면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그런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심장에 혈관이 막히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아파요. 협심증이죠. 그런 협심증이 이제 오게 되는 거고 완전히 이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을 썩게 만드는 심근경색이 오면 아주 심하게 아픈 거죠. 이건 뭐 너무너무 아픕니다. 몇 시간 지나도 아픈 거죠. 심장근육이 썩기 때문에요. 이런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콩팥동맥이라는 콩팥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이런 콩팥
경화증이 돼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나중에 이제 놔두면 이게 이제 혈액 투석을 한다든지 복막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병도 이제 올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다리 쪽의 혈관을 보시면 다리 혈관이 이제 이렇게 또 피가 잘 가지 않죠. 그러다 보면 다리 피가 안 가니까 좀 궤양이 생기고 이게 또 심하다 보면 다리 이제 그쪽에 이제 괴사 썩는 일이 생기는 말초 혈관 질환이 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제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심근경색증으로 이제 오셨어요. 아주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갖다 잘했죠. 스텐트, 금속 공란을 넣고 환자는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50대 중반인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는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자식들 잘 키웠고 친구와 관계도 좋고 사회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억울하대요. 내가 왜 심근경색이 들냐. 내 친구는 괜찮은데 나만 왜 심근경색 걸려야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것은 어찌 보면 담배 피운 것밖에 없대요. 이 자체만 잘 위험인자를 조절만 되면 동맥경화증이 상당히 느리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혈관이 정말 깨끗한지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동맥경화성 플라그로 해서 혈관이 막 지저분한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생명의 혈관 건강 지표라 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3가지가 있어요. 혈관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은 여러분의 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수치를 잘 알으셔가지고 이걸 잘 예방하고 나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 이 질병관리본부에서요. 이 9월 초에 보면은 이런 자기 혈관의 숫자 알기 이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행사 레드스컬 캠페인이라는 걸 갖다가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뭐 성적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의 혈관 건강을 얘기하는 이 지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사실 시간 나시면 한 번쯤은 여러분 가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혈관 건강을 나쁘게 하는 5가지의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생활 습관병 중인데 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중성지방, 복부비만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에게 영향을 막 미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처럼 물려가지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말초 조직까지 아주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그런 혈액을 갖다가 피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장이 수축을 해가지고 이 박수된 혈액이 보내야 되는데 그때 혈관벽에 가해지는 어느 정도 압력 이것이 이제 혈압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하면은 140에 90 높은 혈압이 140 아래 혈압이 90 이상 이때를 이제 고혈압이다 이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인에 있어서 3명 중에 1명이 정도로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국민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혈압의 어떤 증세를 보면 고혈압은 증세가 없습니다. 합병증이 나타날 때까지는 증상이 없죠. 그런데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그리고 심부전, 돌연사 등 이런 합병증이 오면은 아주 치명적이죠. 그래서 별 증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아까 말한 이런 합병증이 치명적으로 오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 소리 없는 저승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혈압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뇨는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죠. 이게 높으면 이게 당뇨병입니다. 그런데 포도당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중요한 영양소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찌 됩니까? 막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당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곤할 때는 포도 주사도 사실 맞아요. 그런데 이 당이 필요한 거는 이 포도당이 필요한 거는 혈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나 조직이죠. 혈관에 고혈당이 아주 오래된 상태에 그렇게 있으면은 이게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요. 또 혈관이 내피세포를 갖다가 손상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동맥경화가 아주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당뇨병과 혈관의 관계는 심장 혈관을 짓누르는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혈당 잘 조절해 가지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당뇨 환자라 그러죠.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뇨 치료되지 않고 자기 당뇨인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합병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합병증이 보면은 무서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심장의 혈관을 먹이사지는 관상동맥인데 혈관이 아주 가늘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고요. 59세 남자예요. 혈관이 너무 형편없다 그겁니다. 또 여기는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이 아주 숨이 차요. 심장도 커지고 짜지도 못하고 심부전, 폐물이 차고 밤에 잘 숨이 차서 주무시지도 못해요. 이런 심부전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리 쪽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결국 피가 안 통해서 다리에 발쪽, 발가락이 썩는다든지 하는 당뇨발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 이런 것도 다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뭘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콜레스테롤은요, 많은 분들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에 존재하는 지질의 일종입니다. 세포와 세포막을 갖다가 구성을 하고요. 또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갖다가 합성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드는 거, 남자는 남자답게 또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이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을 갖다 좁게 만들고 이런 혈관 질환을 갖다가 일으키게 됩니다. 빼빼한 시골 할머니가 왔어요. 할머니 검사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높네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풀밖에 안 먹고 맨날 이렇게 뭐 농사만 짓고 하는데 내가 무슨 콜레스테롤 높느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사실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이죠. 한 먹는 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많이 만들어내면 이걸 파괴시키는 효소가 있어서 이걸 파괴시키는데 이게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부족한,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만들기만 하고 파괴를 못 시키니까 높아지는 거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약물을 써서 이렇게 파괴시키는 약물을 써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에는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 해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라 하는데 이 혈관 속의 기름때를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죠. 그러면 아주 좋다고 하는 우리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방법이 뭐냐? 별거 없어요. 이거는 뭐 담배 끊어라, 뭐 술을 조금만 마셔라. 근데 술도 보면 종류가 많죠. 잔도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잔에 담긴 술은 공통점이 있어요. 알코올량 똑같아요. 그래서 두 잔을 얘기합니다. 남자는 두 잔, 여성은 한 잔. 이게 알코올이 12 내지 14g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몸에 그래도 괜찮다. 적당한 술이 절주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소주를 갖다가 맥주잔 두 잔을 마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잔에 맞는 술 두 잔 정도, 또 여성은 한 잔 정도가 낫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걸어라. 이제 운동하라는 건데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이상 그러면 좋다. 중성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성지방은 혈관을 막는 기름 덩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중성지방은 물에 녹지 않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설탕이나 알코올로 재료를 해서 간에서 만들고 우리가 많이 먹는 육류라든지 생선, 기름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흔히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중성지방만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성지방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검사해 보셔서 150 미만을 만드셔야 돼요. 200 이상이 올라가면요,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한다든지 또는 단 걸 안 먹는다든지 탄수화물을 줄인다든지 술을 안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아주 기름진 고기 이런 데보다는요, 술과 탄수화물이 문제예요. 특히 남성 경우는 술을 끊으셔야 되고요. 여성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 중성지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성지방은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운동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집사람과 같이 해서 하는데 검사 다음 검사하니까 더 높아요. 근데 왜 이래요? 이분은 운동 안 하고 사교하신 거라. 가서 끝나면 또 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한 게 사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음식을 잘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복부비만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복부비만과 혈관의 관계는요, 뱃살이 심장 건강을 누른다. 이건 뭐냐면 뱃살이라고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을 하고 중성지방이 저장하는 데예요. 이게 많으면 혈관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보통 우리가 뱃살이라면 허리 둘레를 물어보면 돼요. 환자 보고 뭐 바지 허리 둘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남성은 90, 여성은 85 이상 되면 복부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허리 둘레가 두꺼울수록 심장에 부담을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른 비만도 있어요. 비만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복부비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제일 많은 이유에서는 과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그리고 중년 이후에 특히 많은 내장형 비만 이런 경우에서는 혈관 질환이 아주 잘 오죠. 그래서 이 복부비만 자체는 혈관 건강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비만이 있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한 번씩 복부 내장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혈관 건강을 나타내는 수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걸 수치를 갖다가 정확하게 자기의 목표 수치를 아시고 이걸 잘 관리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뭐 또 4월은 가정의 달이고부터 해서 뭐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섬유질이 많은 과일, 특히 이제 보면 빨간 과일이죠. 사과, 뭐 토마토, 이건 상당히 이제 동맥경화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산화작용이 있다는 가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풍부한 그런 녹황 채소가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 시금치라든지 뭐 당근이라든지 브로콜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우습게 이야기하면은 아주 뭐 혈관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러면 한자로 된 게 많아요. 뭐 빵, 떡, 밥, 술 뭐 이런 것들요. 또 흰 거, 뭐 밀가루, 설탕, 뭐 흰 쌀밥, 뭐 그런 것들도 있고는 한데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고 우리가 뭐 일반 히포크라테스가 얘기를 했죠. 무엇보다도 해를 가하지 마라. 좋다고 좋은 거 막 찾아다니고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좋지 않는 거 이걸 갖다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걸 찾기보다는 좋지 않는 걸 피하는 쪽으로 해서 혈관 건강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혈관 건강을 위한 7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소와 과일, 작곡류를 갖다가 많이 섭취하시고 금년, 절주 2 내지 석 잔 이내 그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하는 게 좋겠고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는 거라도 숨이 차고 강도는 숨이 차고 약간 땀이 날 정도가 좋겠고요. 또 정기적으로 아까 생명의 3대 수칙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측정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조 증상이 의심되면은 빨리 이제 병원에 찾아서 의사 상담을 하고 스트레스는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자고 이렇게 혈관 건강 7계명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 잘 드시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